우리나라 성인 여성 6명 가운데 1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여성으로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참 놀랐는데요. 예.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성 우울증 환자와 남성 우울증 환자의 증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우울 증상은 남성보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요. 예. 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비정형 우울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우울증이면 불면증, 식욕저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비정형 우울 증상은 오히려 좀 반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울하면 오히려 과식을 한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오히려 식사량이 늘어나거나 예. 또는 계속 잠만 자는 불면증이 아니라 계속 자는 이런 비정형적인 우울 증상이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예. 또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기분의 변화, 우울하다, 자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여성분들은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또 빈번합니다. 예. 그래서 신체적 두통이라든가 가슴 통증이라든가 소화장애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좀 많고요. 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또 특징적인 것은 자살 시도를 또 많이 한다는 또 특징을 또 갖고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계절성 우울증, 계절에 따른 우울한 기분의 변화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여성 우울증의 이 차이가 첫째로는 폭식과 수면 과다 혹은 네. 신체적 통증, 자살 시도, 계절성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여성들이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많은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공통적인 거고요. 예. 그 원인은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많이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더 남성보다 많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산할 때 어떤 사회적 지지나 양육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여성분들의 또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식에 대한 양육을 이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의 또 사춘기에 있는 자녀분들이 또 스트레스 많이 또 주기도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신드롬 그런 것처럼요. 근데 네. 그 시기가 중년 여성분들에 해당되는 또 본인 문제에 해당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조금 가정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지가 좀 부족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가정 사회적인 원인을 가장 네. 크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여성들이 우울감에 빠지면 흡연이나 음주를 통해서 해결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울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다른 여성에 비해 높았습니까? 네,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외국 사례들 본다면 우울증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여성이 흡연이나 음주가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종의 자가 치료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으면 술을 드시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불안이나 초조할 같은 것을 흡연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결국은 2차적인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가 치료 방법의 한 단계로서 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또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울증이 조금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좀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게 참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때 병원을 가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생활 속에서 우울증을 직접 진단해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전해주시죠.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본인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면이나 식욕이나 어떤 체중의 변화 같은 것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불편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생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 이상이 지속이 되면 네. 저희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경한 경우나 시간이 좀 짧은 경우는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예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려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는 생각 바꾸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 지지 체계를 계속 활용하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하시는 게 좋겠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스스로의 노력이겠습니다. 네. 좀 네. 오래 우울이 오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그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우울증 치료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 주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남성분들은 어머니나 부인분들에게 자주 관심 갖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